네,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디렉터 이주하입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뼈 때리는 말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네, 오해 마시고, 네, 눈 크게 뜨시고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 각자의 성공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죠. 자, 그러면 성공을 위한다면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자, 팀을 이끄는 리더. 자, 우리가 사인업 할 때부터 리더님이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인을 하는 순간 이미 성공자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직원의 마인드가 아닌 성공자의 마인드로 유산화를 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더의 마인드. 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는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자, 리더라는 거는 팀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 이 팀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끌면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리더십인데요. 자, 그러면 나에게 이끌려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상대와 대화 속에서 내가 이끌려 갈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납득을 했을 때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죠. 자, 그럴 때 이 이해와 납득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힘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복장과 외모, 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야 내가 하는 말에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다 기본인 장착이 되어 있는 자세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사인업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싶어서 야, 영양제는 필수야. 무조건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아직 건강한데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야, 건강할 때 먹는 게 영양제야.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리고 매일매일 챙겨 먹는 나와 챙겨 먹지 않는 사람과 10년 뒤는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네 얘기 들어보니까 상상이 된다. 10년 뒤? 야, 나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해독으로 3비실 연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품을 푹 적시게 만든 다음에 제가 이 친구를 비즈니스로도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비즈니스로 전달을 하려고 하면 그 친구가 관심을 가져야 그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먼저 내가 비즈니스다운 그 복장과 외모 그런 거를 딱 기본 장착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제 말에 좀 더 신뢰가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의사들이 가운을 입었을 때 그들의 말들이 더 신뢰가 되고 믿음이 가잖아요. 근데 밖에 나갔을 때 가운을 벗고 있으면 어때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유산화도 내가 유산화 가운을 입고 상대에게 이끌면서 전달을 한다면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더십을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면 상대방을 내가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누군가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간이 되잖아요.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신뢰를 좀 깨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남 험담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 우리 싫어하죠. 자, 그러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또 행동을 하는지. 자, 그리고 내 주변에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도 성공자들 굉장히 많죠. 자,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자, 성공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봤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강의 속에서도 다 자신들의 경험담을 얘기하죠.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우선이고 따라오고 싶도록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리더가 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싶도록 만드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감도 생길 것이고요. 또 행동을 보여주고 모범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더십의 기본 조건들을 내가 갖춘다면 정말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긍정적인 마인드와 공감 능력, 그리고 주도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리더는 부정을 말하지 않는다, 긍정적이다. 자, 긍정적인 상상을 하면요,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는 살면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집에 아이 두고 왔는데 내가 없을 때 아프면 어떡하지? 오늘 저녁 반찬을 뭘로 하지? 시켜 먹을까? 뭐 이런저런 아플 것 같은데 왠지?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저희가. 자, 근데 유산화까지 시작을 했어요. 걱정거리가 더 늘어난 거죠, 이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제품을 전달했는데 알이 커서 못 먹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유산화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안 되는 생각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는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자, 어느 순간 나도 내가 지금 현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시면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자,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자, 안 돼, 할 수 없어. 내 파트너가 제주도인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서울 본사, 저는 차가 밀려서 못 가요, 스포너님. 스포너님이 오세요, 저한테. 이런 경우. 자, 그리고 세미나, 저는 1박 2일 외박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자, 그럴 때는요, 제주도 매주 여행 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매주 여행 얼마나 좋아요. 요즘 비행기 값 그렇게 안 비싸던데요. 제가 창원에 이제 파트너분을 후원을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창원까지 왕복 10시간 거리예요. 그 10시간 거리를 제가 당일로 갔다 와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그 10시간 거리를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 가는 길이. 근데요,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벚꽃 구경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바다가 없어요. 창원 근처에 또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 뷰 좋은 곳에 카페를 잡아서 거기서 미팅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분이 저에게 스포너님 너무 힘드시죠? 고생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매주 여행 간다는 느낌으로 오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서로 더 긍정적인 에너지와 주고받으면서 또 재미있고,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서울 본사 차 막혀요. 저는요, 서울 구경하러 가요. 제가 30년 넘는 시간 동안 경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을 한 5번 정도밖에 안 가봤어요. 근데 유산화 하면서 지금 몇 년 하면서 100번 넘게 가봤거든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이제. 사투리 별로 안 쓰죠. 저희 지방에 가면요, 왜 서울말 쓰냐고 저한테 그래요, 친구들이. 그렇고, 네, 그리고 시스템 1박 2일 여행 간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면요, 너무 즐거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는 부정을 말하지 않는데, 저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내 말 속에 내가 일단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고요. 일단. 자, 일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다 부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얘기했을 때, 들었을 때, 이거 너무 긍정이다. 완전 긍정. 빼고는 다 부정이에요.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목표와 계획을 짜주었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단 스폰서님 해볼게요. 일단 달려볼게요. 자, 달린다면서요. 고속도로에서 달려야 되는데 일단 놓고 한번 달려보셨어요? 안 달려진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못 달려요. 그래서 일단이란 말도 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생각을 바꾸면요 인생이 180도 바뀌게 돼 있어요. 자, 310. 이 10이라는 거는 자격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폰서로서, 파트너로서, 형제 라인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스폰서. 자, 스폰서로서 나는요 파트너에게 신뢰감을 주는 스폰서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스폰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그런 스폰서가 돼야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가 나를 스폰서로 생각을 안 해. 아, 너무 답답해. 왜 시스템이 안 오는 거야? 아, 이 라인은 가도 안 될 것 같아. 자, 가도 얼마나 가봤어요? 한 라인에 최소 2년의 시간을 후원을 해보셨다는 거지. 나도 아직 사인업 한 지가 2년이 안 됐는데 스폰서와 함께 미팅을 가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스폰서님, 제가 언제까지 후원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럼 나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후원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제가 사업 초기 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파트너분이 계셨어요. 계셨겠죠? 네. 그때 저 딴에는 스폰서님과 안내와 피드백에 따라서 파트너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하는 게 잘 안 들렸던 거죠.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톡방을 좀 활성화시키고 했더니 이제 그 파트너분이 초기 사업자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팅 잡은 경험담을 또 얘기했더니 그거는 너의 지인이고 나의 지인은 너의 지인과 달라. 정말 초기 사업자 때, 한 달 됐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멘붕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에 스폰서님께 상담을 요청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리더님이 올바른 길, 누가 뭐라 해도 올바른 길로 가다 보면 파트너분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호칭 정리부터 하셔라. 언니 동생 하는데 어떻게 이게 비즈니스로 다가오겠냐? 스폰서로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또 듣고 또 저희 스폰서님께서 성장하셔라.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외치면서 6개월 뒤에 제가 2대1 미팅을 하면서 제가 셀 미팅도 하게 되고요. 사인업하고 6개월 지났을 때예요. 리더십도 했어요. 그랬더니 파트너들의 눈빛이 저를 보는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변화하니까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쉐어러라고 할지라도 파트너 한 명이라도 있다면 똑같은 입장이 아닌 거예요. 비슷하게 시작해서 저도 잘 몰라요. 스폰서님한테 물어봐. 이게 아니라 좀 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너로서 나는요 스폰서에 대한 이유가 깊어야 됩니다. 자, 스폰서를 믿고 신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폰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정말 나를 위한 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는데 꼭 스폰서가 해주는 말들을 되게 서운해하세요. 삐지고, 특히 가슴형 분들 가슴을 버리셔야 돼요. 보세요. 자, 파트너 잘못되길 바라는 스폰서가 있을까요? 스폰서와 파트너는요 연결고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서운하지 마시고요. 사적인 감정을 버리시고요.
우리가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잖아요.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제발 스폰서님의 얘기들을 나를 위한 얘기들이라고 생각하고 피드백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스폰서님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스폰서도 아직 잘 몰라요. 그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도 이 시스템 안에서 지금 현재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어떻게 100% 완벽할 수가 있냐는 거죠. 100% 완벽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유산아 아무나 못하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서로의 장점들을, 그 숨어있는 장점들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죠. 네,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유산아를 만나서 내 인생의 180도가 바뀌었어. 내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에 대한 만족감과 그리고 내가 해낸 것,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그 무대에 오르면서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뿌듯하고 너무 즐겁다, 이 일이. 그리고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머리형이거든요. 네, 머리형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요. 유산아가 너의 숨어있는 그 내면의 장점을 성장시켜 준 거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내면에 숨어있는 장점들이 아직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파트너 간에 서로 그 숨어있는 장점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인 나는 우리 스폰서에게 힘이 되는 파트너가 돼야 되고 당연히 만나고 싶은 파트너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3C은 형제 라인입니다. 자, 형제 라인으로서 나의 자격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자, 바로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이고 에너지를 줘야 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형제 라인 분들을. 너무 반갑죠. 그리고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아, 왠지. 그래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자, 파트너 몇 명이에요? 이번 주 주급 들어왔어요? 주급 얼마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좀 더 친해지잖아요. 내가 빌던데 어찌 보여요? 그러면 저 레그 상담 좀 점점점. 자, 근데 레그 상담을 왜 형제랑 하라고 해요? 스폰서랑 해야죠. 형제 라인은요, 제 레그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형제 라인 분들하고 함께 하는 이유는, 자, 10명보다 100명, 100명보다 1000명의 에너지가 훨씬 크잖아요.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당연히 금지해야죠. 자, 제가 파트너를, 아주 귀한 파트너를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 세미나 자리에. 자, 모시고 왔는데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옆에 같이 앉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 파트너에게 처음 오셨는데, 소중하죠? 제 파트너에게 1박 2일 어떻게 빼셨어요? 너무 힘들죠. 저 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심지어 스폰서님 잘해주세요. 저희 스폰서는요, 어쩌고 저쩌고 흉을 막 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럼 어때요? 제 입장에서 엄청 싫죠. 네, 파트너 한 명 겨우 모시고 왔는데 집에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카톡을 봐요. 인스타를 보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안 보일 것 같죠? 저 다 보인다니까요. 앞에 나와 있어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 파트너에게 얼마나 민폐예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형제 라인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누가 형제 라인 분께서 저한테 자꾸 연락이 와요.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자, 처음에는요, 공감도 해주고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위로도 해줘요. 거절을 못하니까. 근데 뒤돌아서잖아요.
그 부정적인 얘기 한 분은요, 그 다음날 가보면 스폰서와 파트너와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이 뭐가 됩니까? 오히려 내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 뭐야, 이게 이런 사업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은요, 속 시원하게 얘기를 다 해버렸거든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은 자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는 형제라 리더님들 계신다. 제가 신호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 우리 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지금 스폰서님 전화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자, 현장에서 만났다. 제가 지금 미팅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볼게요. 자, 이런 신호를 주세요. 자, 그러면은 형제 라인 리더님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부정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바로 끊으시면 돼요. 자, 근데 정말로 미팅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형제 라인 분들하고 전화통화 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전화통화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줘야 되고, 자, 공통점이에요. 스폰서님, 파트너, 형제라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줘야 된다. 자, 이때 명심해야 될 게 스폰서, 우리 스폰서 얘기하나 지금? 파트너? 우리 파트너 얘긴데? 형제라인 누구 얘긴데?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없죠. 내 얘기 다. 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리더의 자격. 자, 리더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첫 번째가 관심이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관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져요. 이분이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이분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감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너무 오래됐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관심이 생기고 그분을 관찰하게 되고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들어줘야 돼요. 자, 간혹 가다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 소개 때 스포너님 말하는 얘기들을 바로 직진. 스포너님이 저한테 이주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주마,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경주마 옆에 안 보이잖아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명인 파트너를 만났을 때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아니, 그냥 하면 되지. 뭐가 그래 걱정이 많다는 거야? 나 도저히 이해 안 가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제 입장을 고집했고 제 기준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게 어렵다? 노력하셔야 돼요. 공감 능력을 내가 키워야 상대방과도 대화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 자, 소통이라고 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통은요, 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구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 한다는 거는 내가 혼자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와 한다는 거는 같이. 자, 예를 들어 제가 네일샵 친구에게 말을 했다. 제가 혼자 말한 거잖아요. 네일샵 친구와 말했다. 서로 대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소통을 이해 못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초보자들은요, 내 입장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진짜 리더는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요, 내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나와 상황이 다른,
공감대가 형성이 맞지 않는 상대를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요, 반드시 스토리텔링 하셔야 돼요. 스토리텔링이란 건요, 나 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예요. 제가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아이 엄마를 컨택할 때, 그리고 파트너가 아이 엄마일 때 공감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성공한 리더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줄 수 있거든요. 제가 골프장 캐디인데요. 제가 캐디가 아니에요. 제 파트너가 캐디다. 그리고 지인이 캐디다. 그러면 저는 공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캐디로 성공한 리더 여기 있죠. 캐디로 성공한 리더의 그 마이스토리를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미용실 원장님이다. 그러면 미용실 원장님으로 성공한 리더의 스토리를 가지고 또 공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감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자, 혹시 제가 공감만 하실까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배려는 독이다. 자, 사람 좋은 거랑 리더랑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감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스폰서가 공감만 해주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공감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해결 방법을 안내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배려한다고 해서 좋은 스폰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배려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돈이 없어가지고요 100포인트만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근데 스폰서로서 나는 그쵸, 돈이 없죠, 100포인트 유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성장을 원한다면 200포인트를 유지하셔야죠. 200포인트를 유지했을 때 우리 인컴의 2배, 3배가 될 수 있잖아요.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계 지출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살 돈이 없다고 할 때, 자, 돈 없다 해도요 냉장고 바꾸고 세탁기 바꾸고 다 하시던데요. 네. 자, 그럴 경우에는 자, 비즈니스복 딱 2벌만 있으면 돼요. 2벌 사가지고요 계속 빨아 입으면 돼요. 제가 예전에 저는 정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해가지고 입어본 적이 없어서 비즈니스복을 얘기했을 때 제 나름대로 집에 있는 옷을 좀 갖춰 입었어요. 제가 옷을 되게 못 입거든요. 청바지에 힐을 신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그 사이트까지 알려주셨어요. 이 사이트에서 사라. 2벌만 사서 리더스 골드 갈 때까지 계속 빨아 입어라.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좀 갖춰 입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안내해 주면 돼요. 네. 그리고 남편 때문에 세미나 못 와요, 아이 때문에 못 와요, 이런 말들 하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쵸, 아이 때문에 이번 달은 쉬세요, 제가 녹음 싹 해가지고요 다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결국에는요 시스템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서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찾아주는 게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스폰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파트너의 성장을 위한다면 배려하는 게 맞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자격입니다. 자, 3번째, 리더는 주도적이다. 자, 부업으로 유산한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부업으로밖에 전달이 안 돼요. 이건 내 사업이에요. 자기 사업이죠. 스폰서님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부업? 나도 부업으로 해.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스폰서님이 다 해주셔.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왜 이끌려가냐고요, 상대방한테. 내가 이끌어야죠. 그게 아니라 차라리 투잡이라고 하세요. 투잡. 나는 투잡으로 유산화를 하지만 어떻게든 내 시간을 빼고 있어.
지금은 내가 항상 나는 늘 유선하고 우선순위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뒤 나는 월천을 벌 거야. 권리 수익을 반드시 받을 거야. 노동 수입 탈출할 거야.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빼고 있다. 이런 전달력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업자라고 하는 순간 파트너가 부업자이길 바라세요? 아니죠. 전업자, 사업자이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사업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자를 따라 하셔요. 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스포너님들 계시고요, 스타다님들 계시고요. 성공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근데 꼭 우리는 어딘가 가면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저 리더님 이번 주 본사 안 왔네? 나도 한번 빠질까? 이런 생각들. 네. 저분 고개를 안 하네? 나도 좀 쉴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성공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공자의 길을 따라가야죠.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내가 나서서 남들이 하지 않아도 나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스폰서님이 써머리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요 쓰는 거 안 해봐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저는 필기를 안 해봤어요. 못해요. 이런 얘기들 하세요. 저도 안 해봤거든요. 낙서는 많이 해봤어요. 책에다가 해봤는데 처음에 유선화를 시작했을 때 저는 무조건 녹음했어요. 써머리 힘든데. 근데 녹음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강의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듣는다는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써머리를 해서 내가 파트너에게 한 번 더 전달을 해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요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과 항상 후원을 같이 가다가 스폰서님이 안 계신 날 제가 후원을 갔어요. 갈 때 오늘 무슨 말을 하지? 할 말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강의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할 얘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스폰서님이 하는 모든 얘기들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자, 내가 쓰는 것보다 말이 더 빠르잖아요. 못 따라가죠. 놓쳤어요. 놓치면 그 패스하고 그 다음에 또 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제가 습관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요 우리 그로잉업 그룹 3색 볼펜 있죠? 색깔별로 다 바꿔가면서 써요. 형광펜 색칠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는 그 전달력도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습관이 안 되면 그 습관을 만드시면 돼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관심, 관찰. 저분은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려고 노력하시면서 주도적인 사업가가 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공감 능력, 주도적인 자세를 갖춘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리더십으로서 멋진 성공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성공은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자, 혹시 여기서 노력 없이 성공을 기대하는 분들 계실까요? 네, 이 세상에 노력 없는 성공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자, 내일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그로잉업 그룹 리더님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